뭐 R이 100에 동참한다 그러는데요. 이게 걱정입니다. 이게 R이 100에 동참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승객 10명 중에 한 명이 다른 사람 태양광 지분을 사서 억지로 우길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SK가 전기는 가스 전기를 쓰지만 뭐 태양광 뭐 공장 위에다 패널 깔아가지고 조금 쓰고 그래서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공장이 있는데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 좀 깔고요. 뭐 여기서 나오는 전기 10%. 그 다음에 옆에 가스 발전소 지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전기 90%. 그런데 다른 지역에 뭐 태양광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서 여기다 지분 30%, 뭐 풍력에다가 여기 지분 30% 이렇게 투자하고 그 다음에 뭐 수소 뭐 하는 데다가 뭐 지분 한 30% 투자해가지고 다른 데서 쓰는 전기에다가 이 크레딧을 내가 돈 주고 사겠다. 그런데 그럼 SK는 재생에너지만 썼습니까? 아니죠. 가스 전기를 쓴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크레딧만 갖다가 쓴 거죠. 그러면 이런 모델을 그럼 SK도 하고 SK2도 하고 SK3도 하고 SK4도 하고 모든 기업이 다 한다. 그럼 가능한가요? 이 모델이? 이 모델이 가능하려면 정말 이런 게 필요 없고 전부 태양광 풍력으로 할 수 있어야지 가능한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RE100이라는 거는 리뉴어블 에너지 100%라는 것은 그냥 무역 장벽 혹은 어떤 무역 전쟁에서의 수단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지 실제 재생에너지 100%를 가는 길과는 관계가 없고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SK 같은 기업이 RE100이라는 거 그것 말고 우리 CO2 안 나오면 모두 인정하자. 그래서 우리는 원자력 전기를 쓰겠다. 그걸 청정 전기에 포함하겠다. 해서 이 원자력 전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이런 육상풍력, 해상풍력, 태양광 이거 쓰는 것 대비 어떻게 됩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싼 전기를 쓰는데 깨끗한 전기를 쓰는 거죠. 그러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SK건 삼성이건 뭐 LG건 간에 원자력을 포함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다 포함해서 무탄소 100% 이걸 들고 나가야 돼요. 다른 나라에서 RE100을 들고 나올 때 CO2 배출만 없으면 되는 거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비싼 다른 나라들은 여기에 가격대가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가격대가 있어요. 이걸로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없어서 약간 전략적으로는 무탄소 100%. 이게 원자력은 친환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이제 이미지가 있고 게다가 위험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이미지가 돼 있죠. 그런데 사실은 친환경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탄이 있었죠. 석탄이 친환경이냐 아니냐는 상대적인 겁니다. 석탄은 장작보다는 친환경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이 저렇게 무성하게 나무가 자랄 수 있었던 것도 석탄 덕분입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석탄 안 썼으면 우리나라 산이 어떻게 됐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식목일날 나무 심고 그 다음날 뽑아올 겁니다. 남아나질 않을 거예요. 북한처럼 되는 겁니다. 이게 석탄이 친환경이냐?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는 석탄을 더 써야 친환경입니다. 그래야지 산에 나무라도 건사할 수 있는 나라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그러냐?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석탄을 안 써도 원자력이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보다는 원자력이 친환경이에요. 왜? 이 화석연료보다 에너지 밀도가 더 높아요. 그리고 더 싸요. 석탄보다도 더 쌉니다. 이 친환경입니다. 작게 싸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폐기물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펠렛 5개 조그마한 거 있죠. 이게 1년에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거 묻는데 8만 원이면 충분해요. 지하에 묻어놓으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게다가 우리가 심정적으로 싫어서 그렇지. 자, 그거 하고 재생에너지는 뭐 1인당 패널 한 20개 정도는 필요해요. 20개. 패널 20개가 그럼 작은 거냐? 이거 재활용하고 처분하는 그것도 한 20년마다 또 그걸 반복해야 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태양광만 있으면 되냐? 배터리 있어야 됩니다. 배터리 없이 태양광 어떻게 씁니까? 밤에 뭘로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럼 배터리도 또 이거 뭐가 들어갑니까? 배터리는 온갖 중금속들이 다 들어가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부하가 큰 산업 뭐라고요? 환경적으로 부하가 큰 물질들이에요. 대부분 다. 예. 그래서 결국 이게 그러면은 부피가 크고 그 화학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 이거를 지속하는 게 더 나은 건지 그 원자력 이걸로 가는 것이 나은 건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정량적으로 나온 결과는 이 원자력의 환경 부하가 훨씬 적어요. CO2 배출만 봐도 CO2 배출이 원자력이 태양광보다 적어요. 들어가는 재료 자체가 워낙 적어서 발전소 짓고 운영하는데 조금 들어가는 거, 콘크리트, 철근 좀 쓰는 거 그것뿐이거든요. 뭐 연료 좀 만들고. 그런데 태양광은 엄청 큰 부피의 무거운 걸 만들어야 돼요. 패널 20개면 400kg이에요. 1인당 이만큼을 써야 되는 겁니다. 뭐 펠렛 해봐야 이거 뭐 그냥 몇 그램 수준이에요. 몇십 그램. 친환경이냐 아니냐는 결국 에너지 밀도와 근데 아무리 좋더라도 비싸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건 강제로 한다고 절대 안 됩니다. 애들 게임하지 말라고 아무리 강제해 보십시오. 되나?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산업혁명 당시에 석탄을 누가 금지를 했다 그래서 금지가 됐겠습니까? 결국 썼을 겁니다.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원자력은 뭐 아무리 금지하려고 해도 결국은 쓸 수밖에는 없는 매력이 있어요. 있어서 그리고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보조금을 아무리 부어준다고 해도 안 될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되게 되니까 저절로 매력이 생겨야 돼요. 태양광이 굉장히 밀도 높게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태양광이 자체가 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가격 자체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지 않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둘 다 불리하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원자력하고 재생에너지 앞으로 목표를 50% 둘 다 아주 어려워요. 재생에너지 50% 하는 것도 무지하게 어렵고요. 원자력 50% 하는 것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990년대 이미 해봤어요. 이거는 1990년대 우리는 원자력으로 50%를 써본 나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원자력 뭐 한 반반 해서 목표로 가보고 최대한 가보자. 재생에너지도 최대한 가보고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무리 없이 가는데 가보고 원자력도 사회적인 수용성이 되는 데까지 한번 우리가 최대한 가서 5대5를 한번 목표로 가보는데 여기가 나가 떨어져서 30%가 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원자력을 아무리 해봐도 뭐 부지도 없고 그래서 30%가 되면 거기가 우리 한계인 거고요. 억지로 더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반반합시다. 양념반 후라이드반처럼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뭐 사회적인 갈등도 적게 하고 실질적으로 무탄소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